좀 허전하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이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사진 좀 보실까요? 다 지금 상복을 입고 지금 근조, 이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뜻의 이 팻말들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 뭐 불법 특검이다 이런 데 다 같이 지금 팻말을 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까 앞서서 저희가 시정연설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가 일절 안 나왔죠. 왜? 시정연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콧하고 대신 보시는 것처럼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지금 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어제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을 지워버리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전쟁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제 전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듣기에 따라 뭐야? 탄핵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적인 재판중지법을 꺼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저렇게 맞받은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보이콧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 한 장면만 봐서는 안 되고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헌정 관행이 붕괴되고 있는가 좀 넓은 시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정연설 보이콧은 2022년 민주당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오면은 일단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듣고 설령 중간에 나가더라도 일단 참석하는 게 헌정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022년 10월 25일에 이른바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을 빌미로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으로 한쪽에 힘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헌정 관행들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온 헌정 관행이라든가 또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3명째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행이라든가 또 그 국회에서 야당 간사를 뽑을 때 상임위 간사를 표결하는 일이 없었는데 표결해서 부결시키는 전례 없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회에서 균형이 깨지고 한쪽이 완벽하게 힘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쏠림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로잡힐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 저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 이런 넓은 시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국회가 균형을 되찾아야 헌정 관행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저런 장면도 보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냥 보이콧을 한 것이냐 넓게 봐서 어제 그 순간이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관례대로 서로 존중해 줬었던 부분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먼저 무너지지 않았느냐. 당장 시정연설도 3년 전에 민주당이 먼저 안 들어가고 불참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아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장동혁 대표와 같이 중앙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야당 추경호 영장, 당 말살 보복 수사, 본회의장 막 상복 시위.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시정연설을 하러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러 오면서 어떻게 전날 전 원내대표를 또 영장을 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얘기인 겁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앞서는 국회의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정연설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과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유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유라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의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당한가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3차례나 지금 그 소집 장소를 변경을 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르다. 그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계엄 해제 표결을 주장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뭐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 그 이유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씀하셨죠? 이제 전쟁이다 하고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다 말을 했죠. 상복까지 입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시정연설을 듣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내란을 좀 끊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갖고 여기서 지금 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사유로 드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이렇게 강하게 저희가 지금 보이콧하면서 로텐더홀에서 이 피켓 시위까지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피켓 시위하는 앞에 아까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피켓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걸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의원님, 국민의힘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제 한 방 먹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아마 국회 오시기 전에 아마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정보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때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는 그냥 윤 대통령이 그냥 횡하니 지나갔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별화를 보이는 게 맞겠다. 어쨌든 피켓 시위하는 부분들도 나는 존중한다. 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거기 때맞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몰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시정연설 보이콧을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시정연설 보이콧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만 야당으로 볼 때는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고요. 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불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텅 빈 야당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지를 저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저는 허전하군요 하는 식으로 그냥 퉁쳤지만 저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거기 빠진 걸 보고 좀 모멸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특검의 수사가 정치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표결 방해라고 얘기하지만 표결을 방해했다면 비상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했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회의 장소가 변경된 부분은 맞지만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기관들이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갈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18분의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표결을 방해했다. 좀 성립이 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비상계엄 당시 4일 전에 뭐 만찬에서도 분명히 뭐 사전 공모를 했다는데 사전 공모가 있었다면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자체가 네. 잘못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고개만 굽어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조금 듣고 좀 경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특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의 목소리 들어달라는 것이 어제 국민의힘이 보이려고 하는 그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정연설을 굳이 보이콧까지 할 필요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야당 입장에선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의사표현이 딱히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정연설하러 본회의장에 딱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이 문명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네,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좀 이쪽이 허전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의석 쪽을 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재 심판 때 서운함을 피력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시정연설 때였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반쪽 시정연설 되풀이되는 정치 악습 아니냐라는 건데, 홍익표 의원님. 이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 저걸 풀어보려고 네. 그때 신사협정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을 그때 하셨죠.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저희도 그 당시에 로텐더홀에서 그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할 때 침묵 시위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안에서도 박수나 뭐 그 기립하를 쓰는 것은 그건 그건의 자유의지인데, 제가 대통령 연설 중에 별도로, 그러니까 그 장 내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켰습니다, 저희 당은.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하자고 제가 했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지켜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안 하고 획 지나갔죠.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시정연설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보이콧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도 시정연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에게 시정연설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역시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그것이 좀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한 명 한 명의 뭐 생각, 판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설의 중요성, 이건 국민한테 하는 얘기인 거고, 시정연설에선 또 이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가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고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 텐데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